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7일 목요일 9시 15분 57일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을 논수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지금 뒤에 보시면 네, 열심히 논수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오른쪽이나 제 왼쪽이나 제 앞이나 뒤나 앞쪽에 계시는 분들은 막 퇴근을 하셨고 지금 다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겠고 모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방송이 나날이 더 솔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함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및 네, 그런 분들은 좀 네, 그냥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 방송에 참여해주시고 댓글 달아준 비원 커버님과 닥터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팍님 안녕하세요. 주쿠님 안녕하세요. 미스터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휴 잘 보냈습니다. 연휴 때 방송을 하려고 했으나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과 시간을 계속 저녁에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저녁에 부모님과 시간을 최대화시키는 게 극대화시키는 게 그게 가장 효도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방송을 접고 그냥 부모님한테 올인을 해서 부모님과의 시간을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연휴였고요. 그냥 정말 서로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가고 이번에는 연휴가 처음으로 달라졌던 게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부산에 내려가면 우당탕탕 하면서 항상 싸우고 이제 부모님과 이제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이번에는 뭐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짜증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이 되니까 제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저는 매우 좋은 연휴를 보냈습니다. 피원 커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새로운 영역을 이제 여기 시인의 부분을 추가할 겁니다. 구조에다가 뭐냐면 이제 OKR이라는 게 있죠. 이제 어, Objectives and Key Results라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는 사람도 알죠. 목표가 설정 그 핵심 목표 설정 뭐 프레임워크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핵심 결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핵심 성과죠. 그래서 논스의 목표와 핵심 성과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얼마나 잘했는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혹은 하루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것에 대한 점수를 매겼으면 그 점수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나는 몇 점짜리 사업가다 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논스의 목표는 되게 명료하거든요. 들어오고 싶어 안달나는 한국 최고의 블록체인 커뮤니티 만들기가 저희의 1분기의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의 그 핵심 성과는 4가지가 있어요. 입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 웹사이트 방문하는 분들의 수, 라운지에 있는 사람의 수, 그리고 이벤트 참가자, 논스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참가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오늘 제가 살아본 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 여기에 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한 3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운지에 있는 사람의 수를 증대하는 것도 다른 분들과 미팅을 잡아서 의도치 않게 라운지에 있는 사람의 수를 증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을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지금 상황으로는 한 2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깨어있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하려면 체력 분배도 잘 돼야 되고
어제는 뭐 다 그러셨겠지만 긴 연휴에서 돌아와서 좀 해롱해롱하고, 저도 아침에 논스에 도착을 하니까 새벽 5시였어요. 그러다가 막 일을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6시쯤에 잠을 잤는데, 하루에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런 막 불굴의 의지로 그런 거를 다 극복해 나가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점짜리 5점 만점에 2점짜리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씁쓸하네요. 나는 2점짜리, 오늘은 2점짜리 인간이었구나. 어쨌든 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2월 15일 날 블록체인 데이터 챌린지 2019년도에 제가 키노트 연사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서 그 드림 플러스 지하 1층에서 있고요. 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뭐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정말 얘기가 많았어요. 정말 일도 많고 저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 가족들과의 인터랙션이 가장 컸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전에는 우리 가족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해봤는데, 저희 가족이 어마무시하게 실용주의 가족인 거예요. 저도 실용주의라고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명절에 설이니까 막 서로 세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세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되게 짜증이 나셨어요. 삐지셨고,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이제 떡이나 이런 걸 못 드셔서 원래 막 전부 치고 동그랑땡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먼저 모국어였고, 그 다음에 한국어는 이제 해방되시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부산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어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시다 보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약간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그렇게 부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본인은, 이제 저희 가족은 딱히 막 동그랑땡 이런 것도 안 먹어요. 튀긴 음식도 별로 안 먹고, 여기서 저희 가족이라면 이제 저랑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 동생 뭐 이런 식인데, 튀김 음식도 별로 안 먹고, 그때 꽤나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요. 그때 있는 거 그대로 먹고 되게 실용주의적인데, 할머니가 기분을 내서 이제 어떤 동그랑땡 이런 것도 하시고, 몸이 불편하셔도 그 다음에 이제 세배를 이제 아침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그때 가족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어머니 아버지도 해외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셔서 저희가 뭐 추석이 됐던 설이 됐던 제대로 어르신들 뵈러 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사촌이 와 있었는데, 제 사촌은 그냥 호주 사람이에요. 얘는 한국인이 아니고 호주 사람이고, 저도 뭐 한국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 이모도 와 있는데, 이모도 이제 어쨌든 이모부 없이 사신 지 되게 오래되셔가지고 그런 뭐 명절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한 뿌리에서 시작한 가족인데, 이게 10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가족들이 모여서 뭐 뭐 구정이냐 아니면 추석이냐 이런 거를 같이 즐겼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너무 다양해진 가족이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실용주의적이 되니까 네, 세배를 하고 돈을 받을 생각도 없고, 돈 받으려는 의도도 제로고,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한복도 안 입고 되게 좀 웃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되게 마음이 많이 상해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때마다 막 그날마다 미팅이 잡혀져 있어서 그냥 점심시간 때 딱 됐을 때 그냥 밥 얼른 먹고 집에 나가고, 아니면 점심 약속 잡아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가족은 워낙 특이한 케이스여서 모든 사람이 이러진 않겠지만 실용주의적인 가족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또 막 페북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슈퍼볼에서 다 모여서 슈퍼볼을 보는데 저는 미국에 있어서도 슈퍼볼을 본 적이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문화 저 문화를 다 초월해서 그냥 가족 자체가 워낙 실용주의적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걸 다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양반 집안 쪽이셔서 어렸을 때는 되게 이제 그 명절을 이제 크게 아버지 쪽은 뭐 가난하셔가지고 명절을 크게 못 하셨겠지만 어머니 쪽은 크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싸그리 다. 그래서 원래 막 명절 되면 뭐 그러잖아요. 설이랑 이제 추석 한 달 이후로 그때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근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실용주의적인 가족에서는 이혼율이 그런 이유 때문에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텐더민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만나기로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꼭 단톡 페북 메시지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동생도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의 이제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댄서인데 댄서의 댄서 제자 친구를 만났어요. 아, 예. 휴원거버님께서 할머니께서 아직도 취직하시라고 하시는지요? 네, 그러시진 않으십니다. 근데 또 가끔씩은 또 그러십니다. 항상 옛날보다는 빈도가 줄었는데 항상 취직하라고 하십니다. 네, 대기업이 참 좋죠. 아니면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직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 기억을 하시네요. 신기하다. 제 동생의 이제 춤 제자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컴공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이제 부산에서 창업을 한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메타인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막 메타인지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신상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뭐를 깨닫게 됐냐면 우리가 인간의 진짜 본인에게 아까도 막 OKR 그거를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를 점수를 매긴 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봤을 때 저도 이제 부산을 떠났던 이유라고 해야 하나? 그건 아니지만 막 부산에서 제가 춤을 출 때 제 주변에 그런 말 하자. 내 주변에 제일 친한 사람 뭐 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의 평균이 나의 수준이다 이러는데 부산에 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 평균이라는 게 그냥 뭐 계속 춤추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극이 안 되고 약간 우물한 개구리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하고 싶은 마음은 산더미 같고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진짜 이렇게 하면 나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공동 창업자랑 이 친구가 틀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틀어져서 자기 사업을 접게 됐지만 자기가 이거를 되돌아봤을 때 결국에 다 자기 탓인 거예요. 정말 솔직해졌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지가 강하지도 않고 나는 되게 연약한 존재고 나는 되게 게으른 존재다. 내 주변 상황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꽤나 큰 상당한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이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메타인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 본인에게 솔직해지고 이제 이것은 내 탓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었어라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게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사실 선택하기는 더 쉬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막 메타인지에 대한 다큐를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그 전에 보고 그냥 하는 말이 그
그러니까 되게 진짜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이 친구랑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참 나이 차를 떠나서 참 비슷한 방향을 어느 순간 저희가 보고 있었고 이제 그냥 뭔가 마음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통한 그런 거를 막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참 왜 나는 아니면 사회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을 계속 숨기는 그런 연습을 시킨 건지 나도 사회에 치이면서 왜 그렇게 산 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랑 있을 때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약점을 극복을 하고 서로 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어떤 점을 바꾸는 게 좋은지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네. 네. 아, 네. 텐더미팅 오늘은 논스 배경화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게 각도를 좀 바꿔서 배경화면을 막 바꾸고 있습니다. 네, 문경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용주의적 가족이랑 그 다음에 메타인지 불편한 정도의 선시적함이랑 그 다음에는 인간이 건방지 뭔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게 크고 작은 일은 없고 다 작고 사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죽음도 어떻게 보면 죽음이 되게 큰 일이죠. 죽음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크고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이번에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이제 제 동생 리퀘스트 중에서 하나가 요청한 것 중에서 하나가 내 여친을 만나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여친이 명절 때 서울 올라와서 제가 뭐 투어를 시켜주고 이랬다가 스케줄이 안 맞았는데 제 동생 여친은 지금 여친은 어쨌든 한국인이 아닙니다. 네, 멕시칸 계열의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사소한 일로 싸운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생하고 많이 안 싸워봤냐고. 근데 싸웠을 때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사소한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티격태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동생과 어렸을 때 싸운 점에서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배웠던 거는 제 성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이 성을 풀 대상 아니면 나랑 소리 지르면서 이제 서로 서로 대면해서 서로 소리 지르면서 풀 사람을 찾는 거를 연습을 했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풀면 뭔가 잘한 거 마냥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운 건데 그게 문제 해결법은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한 말이 동생 여친이죠. 동생 여친이 저보고 한 말이 생각해봐라. 어렸을 때 싸웠을 때 중요한 거 하나도 정말로 사소한 일 사람이 항상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한다. 그래서 한두 발자국 물러서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라틴하다 보니까 성격이 막 이래요. 이런데 대신 자기가 그런 말 하더라고. 가끔씩 내가 그냥 이유 없이 내 울분을 토하고 이거를 표현하고 이거에 대한 공감을 얻고 싶은 때가 있다. 단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울분을 토하고 공감을 얻고 싶은 이런 모드로 뛰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바뀌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 부분부터는 저는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제가 울분 토할 텐데 뭐 그냥 몇 분이든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듣고 되게 느낀 바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냥 울분을 토할 대상, 공감해줄 대상, 남한테 그냥 공감을 원했던 거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소한 일을 가지고 크게 불려가지고 저의 뭐 감정적인 니즈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유아틱한데, 어렸을 때 짜증을 그냥 내고 짜증을 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른이 돼서도 짜증을 냈을 때 이걸 맞받아치고 그런 감정적으로 카오스 같은 그런 거를 약간 경험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꾸 사소하더라고요. 네. 네, 존팍님 안녕하세요. 건반. 어, 저희 가족이 부산 출신 가족이고 아까 말씀드린 감정적인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아마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희 가족 같은 가족이 별로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살면 사회적으로 되게 불리하고 이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가족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더 풍부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 평소에 우리 가족이 얘기를 할 때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너무 좋아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이런 게 있어도 그냥 흥분해서 소리를 높이는데 이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뒤에는 OOS님과 JJH님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덴타민트님. 다 아시네요. 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남은 왠지 이 얘기에 어,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좀 꺼릴 것 같고, 제가 그냥 나는 누구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거마저도 흥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남은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시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포장지만 다른 것 뿐인데, 아, 우리 가족이나 내가 그런 습성이 있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나랑 있으면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겠다. 좋을 때는 너무 좋다가 롤러코스터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면 되게 안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을 한 게, 이걸 어떻게 이런 감정적인 코팅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이가 드셔서, 제가 참고로 지금 하는 이 얘기는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엄마 아빠 저한테 해주는 모든 얘기는 저는 방송에서 다 얘기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웃으셨는데, 음, 아버지가 꽤나 가부장적이신 면이 있어요. 뭐 나이가 뭐 60 이상 되고 본인이 약간 개천에서 용난 사람 중에서 가부장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막 가부장적인 사람 봤을 때 제 이제 외국인 여성 친구들은 막 되게 귀여우시다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귀여울 수 있지? 그냥 징그럽기만 하고 저렇게 되면 딱 왕따 당하기 딱 좋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부장적이시다 보니까 이제 큰 소리를 되게 많이 치시죠. 큰 소리 자신 있게 막 큰 소리 팡팡 치시고, 마음은 여전히 막 20대 30대 그때랑 전혀 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막 변하지 않는 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요즘에 나는 어떤 낚시로 사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낚시로 삽니까? 물어보니까, 니네 아버지가 큰 소리 팡팡 치고 또 엄청 센 척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립선이 약해져서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거저거 하다가 허겁지겁 집으로 막 뛰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너네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똥 오줌을 못 가리는 그런 날이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날이 이제 왔다. 근데 이게 자기는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똥 오줌을 못 가리는 거면 어린아이도 똥 오줌을 가릴 수 있는데 그거 못하는 그런 날이 오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사실 큰 소리 팡팡 안 치고 어 네, 저 진짜 할 말 다 합니다. 어, 큰 소리 팡팡 안 치고 똥 오줌 못 가리는 게
큰 소리 팡팡 치고 똥오줌 못 가리는 것보다는 좀 덜 희극이잖아요. 사실 큰 소리 팡팡 치고 똥오줌 못 가리면 진짜 희극 희극을 떠나서 약간 비극의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먼지인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인데 너무 건방지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 그나마 저랑 성격이 비슷한 아버지를 보니까 나도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물론 아버지는 좋은 면도 너무 많으시고 이제 제가 미처 이제 저도 이제 제 자신이 변하고 있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면에서 되게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신 면도 많고 막 이루신 바도 많고 그러신데, 또 반대로는 성격으로 따져봤을 때는 뭔가 이제 성품이나 그런 거에는 또 다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되게 자신 있고 막 근자감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냥 조용히 묵묵히 사소한 일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을 계속 되짚어 보면 아버지는 한도 끝도 없이 되게 저돌적이신 분이시고, 어머니는 한도 끝도 없이 매우 착하시고 이제 순종적이시고 순하시고 약간 그러셨는데, 이게 나이가 딱 들면서 이제 남자가 이렇게 확 꺾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전세 역전이 딱 되는 그런 때도 생각이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는 치긴 치는데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그러니까 어흥은 할 수 있지만 이빨 없고 발톱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그런 호랑이가 되는 그런 거를 봤는데, 저는 아버지가 이제 평생 고집을 내세우고 그러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빠 아직도 이러시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면 주변 사람이 되게 힘들고 여기서 잘 못 이제 약간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김정준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시은아, 너네 아버지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 내가 너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본인이 틀렸다,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을 못해서 씩씩거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본인이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약간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이 사람이 맞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타입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까지 하시는 말이, 최근에는 근 한 10년? 5에서 10년? 이렇게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본인 방법이 아니고 어머니 방법대로 해봤는데, 아니면 어머니께서 조언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 말이 옳았고 그대로 하니 더 좋더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또한 본인의 방법을 원래는 박박 세우다가 아버지 방법으로 해서, 사실 본인도 좋고 편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역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두 분 다 본인이 얼마나 건방진 먼지인가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그런 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그 설날 때 되게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뭐 제가 컨텐츠 전략 캔버스를 짰어요. 그래서 뭐 이걸 하면서 사실 시스템적 사고를, 이거랑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데, 영훈이가 저보고 시스템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많이 갈굼을 줬는데, 전 충분히 갈굼을 받을, 그거는 이제 영훈이가 맞았습니다. 네. 제가 틀렸고 시스템적 사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긴 한데, 못 배운 것도 아니고 꽤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영훈이 너가 옳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영훈이가 옳았고. 네, 시스템적 사고에서도 막 이번에는 막 림빅 시스템 이런 거를 봤어요. 마케팅 자료를 막 보다가 이게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 아닌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감성에 엄청 이끌리고, 근데 이 감성적인 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끌어내가지고 서로 이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 막, 그래서 심리학을
컨텐츠 파면서 막 심리학을 제가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심리학을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다, 이거는 스타트업을 하면 어쩔 수 없다, 나보다 더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는 경영을 해야 되고 스타트업을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존 파크님, 그건 아닌데 영혼이 더 부족, 입꼬리 쭉. 네. 그리고 텐더미트님이 시스템 일을 키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네, 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물러서서 보면 다 자꾸 사소한 거여서 세상을 좀 희극으로 보면서 살면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은 그 사소한 거가 저의 개인적인 마음의 입이나 감정의 개입 때문에 이게 엄청 커 보이는데 마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음이 좋거나 아니면 감정적 개입이 있어서 그게 나쁜 거 같진 않고 그게 약간 삶의 이제 조미료와 이제 그런 맛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거기서 좀 멀어져서 보면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33분째 34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월 7일 목요일 9시 46분에 이렇게 57일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을 서울에 올라가서 온스에 돌아온 첫 1차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걸 채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할 얘기 안 할 얘기 최대한 이제 레디컬 트랜스페런시, 진짜 혁신적인 그런 투명성으로 재밌는 얘기를 스타트업에서 일어나는 이모저모의 얘기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때마다 반응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2점짜리 삶을 오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컨텐츠를 통해서 나머지 그 5점짜리는 아니더라도 한 4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삶을 자기 전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크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끄르륵님께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을 좋게 본다는 근거를 지인에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요? 최근에 저한테 되게 혹시라도 영어가 되신다면 제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그 Unconfirmed 팟캐스트에서 그 로라 신의 팟캐스트거든요. 그래서 Unconfirmed 팟캐스트에서 그 판테라 캐피탈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왜냐면 이분들은 옛날에 2013년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번 시장이 망하는 걸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망하고 이런 사이클을 봤는데 하시는 말이 의외로 막 기관 투자자들이 마켓 영향을 꽤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똑똑해서 뭔가 리테일 쪽하고 정반대로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의외로 이제 꽤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2017년도 저희가 막 상승장을 겪었을 때는 그때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선물 거래소도 나오고 막 커스토디언 서비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서 만약 다음번에 상승장이 오기 이전에 인프라는 다 하나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제도권에서는 암호화폐를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망을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가 조용히 민물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디지털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암호화폐 이거를 떠나서 디지털 기술적으로 이게 더 말이 되는 기술인지 그거를 그분께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아마
그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화폐 형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중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말이 되는 형태인지. 네. 끄르릉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더 주고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해봐도 좋습니다. 저도 이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네, 그럼 계속 답변을 주시면 되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뭐 페이북 메시지도 그렇고 그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